네. 금년 그리고 작년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고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하는 그 업종으로 분류되죠. 의류, 화장품 업종에 대한 전문가 모시고 내년도 2020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돈 말씀에 있어 현대차증권의 정혜진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방금 전에 제가 어눌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팬데믹이 나온 이후로 정말 의류업체 그리고 화장품 업체 데미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내년까지 계속될지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 조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내년에는 이제 의류 새롭게 봐야 된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발 악재가 의류 산업 내에 미친 영향은 좀 업태별로 달랐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글로벌 브랜드사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재고 부족 사태로 인해서 판매 기회 손실 우려를 겪고 있는 반면에 의류 OEM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전방의 강력한 재고 리스타킹 수요에 의해서 매출 성장이라는 실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물류 차질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요. 예. 저희가 글로벌 그 브랜드사들이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도 어떤 안정적으로 많은 물량의 재고를 짧은 리드 타임에 납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글로벌 OEM 업체 위주로 수주가 조금 더 집중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추가적인 시장의 구조조정 효과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류업종 내년도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궁금한데 사실 오늘 영원무역이라던가 한세실업 같은 의류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내년도 업황을 어떻게 보시고 특히나 좀 미국 의류 시장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왜 미국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OEM 업체들의 어떤 구조적 실적 강세 구간을 예측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OEM 업체들 대부분의 매출 익스포저가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말씀하셨던 영업무역의 경우 OEM 물량의 40% 정도, 그리고 한세실업은 90% 정도가 미국 베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 의류주의 어떤 센티먼트라던가 어떤 실적 성장에 가늠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류 시장의 업황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이제 미국 의류 시장은 올해 17% 성장했고 내년에는 8%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성장에 덧붙여 어떤 브랜드사들의 강력한 재고 리스타킹 수요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의류 업체들 중에서는 OEM 업체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 연구위원님 같이 좀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금방 아시지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의류업체 그러면 어떤 종목을 어떤 투자 전략 가지고 해야 되는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연구위원님 보시는 탑픽기업 가장 선호하는 종목 몇 개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의류업체를 보실 때는 저희는 이제 시장 익스포저 위주로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연간 실적 상승을 이끌었던 의류업체들 대부분의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는 의류 소비가 먼저 회복된 중국이나 한국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미국 익스포저 가진 업체 위주로 보실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OEM 업체나 어떤 브랜드사들을 나눴을 때 OEM 업체들은 저희가 내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구조적인 어떤 실적 강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반면에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연중에 강한 실적 성장이 있었고 내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의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재의 회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점당 매출이라던가 리오프닝이라던가 이런 식의 어떤 단순한 소비 회복 테마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그것 이외에 독립적으로 매장이 확대된다던가 아니면 사업 영역이 확대된다던가 하는 독립적인 실적 모멘텀을 가진 업체 위주로 저점에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내년 의류주에 대해서 전망과 변수 한번 들어봤는데요. 과연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을 꼽고 계신가요? 탑픽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던 OEM 업체들 영업무역과 한세실업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두 업체별로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애슬레저 브랜드 바이어들을 두고 있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캐주얼 복종의 바이어들을 두고 있지만 두 어떤 카테고리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어떤 전방에서의 OEM 리스타킹 수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의 어떤 이제 구분은 사실상 지금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OEM 업태로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내년도 의료주 전망과 변수 그리고 탑픽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권회사에서는 의료업종에 대해서 어떤 시각 가지고 있는지 이담기호 캐스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로 소비 심리가 크게 개선되면서 의료 업황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의료 업종에 대한 세계 증권사의 의견 정리해봤는데요. 같이 보시죠. 먼저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2022년 국내 의류 및 신발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6% 성장해 76조 원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의류 판매가 올해는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 내년 의료 업황은 더욱 견조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는데요. 2년간 눌려있던 국내 의류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한섬 등 국내 의류 업체를 주목했습니다. 글로벌 의류 시장의 영향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요. 강한 수요에 비해서 낮은 재고 수준과 공급 병목 현상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의류 재고 부족의 영향으로 대형 OEM 업체들의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F&F와 한세실업을 꼽았는데요. F&F는 내년에도 압도적 실적 모멘텀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국내와 중국 시장에서는 모두 고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세실업에 대해서는 높은 기술력과 글로벌 네임밸류를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업황 호조에 따른 외형 성장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의 의류업종 의견도 보시죠. 유진투자증권은 해외여행 정상화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전까지는 국내 의류 시장의 소비가 늘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산 가치 상승과 수출 호재, 위드 코로나 등 여러 요인을 소비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꼽았는데요. 특히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이 중단되고 등교 출근이 시작되었다면서 홈웨어 중심의 의류 소비가 외출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F&F와 한섬을 제시했습니다. 한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마인과 시스템, 타임 등 확고한 자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럭셔리 마케팅으로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대신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대신증권도 의료 업종에 온기가 돌 것이다 라고 바라봤습니다. 올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보복 소비로 글로벌 의료 소비가 폭증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상황에서 연말 소비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OEM 기업들의 가격 협상이 더 유리해졌다라는 호재를 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해외 소비로 확실한 수혜를 입을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한세실업과 영업무역을 제시했습니다. 4분기 베트남 경제 재개로 한세실업의 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적 개선도 가파르게 진행되며 입지가 공고해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업무역에 대해서는 극도의 저평가 상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4분기가 비수기지만 이례적인 호실적을 기록했다면서 내년까지 높은 수주와 마진 확대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류업종에 대한 세계 증권사의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의료업종에 대한 증권사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한세실업 그리고 F&F 등의 유망주로 꼽히는 점도 좀 전략으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연구원님께 화장품 업종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의 반등세가 좀 눈에 띄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저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 측면에서 그냥 기술적 반등을 하는 것인지 연속성이 궁금한데 연구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네,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제 낙폭 과대에 의한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화장품 업체 주가 반등의 시점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왜 주가가 하락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주가 하락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글로벌 화장품 시장, 특히 중국 화장품 시장의 소비 둔화, 그리고 대중국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면세 채널의 기저효과 약화, 그러니까 채널 자체 성장성이 둔화된다라는 표면적인 이유 하나, 그리고 실질적인 이유는 사실 중국 화장품 시장 내에서 저희 한국 화장품의 브랜드력이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기술적인 반등의 배경에는 1번 우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채널 자체 성장성 둔화 우려는 일부 완화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
섹터 주가 자체 하락을 이끌었던 어떤 핵심적인 리스크는 브랜드력 약화의 우려인데 그런 우려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단서는 아직 추세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걸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 유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화장품주 중에서 연구원님께서 조금 탑픽 기업으로 잡는 기업하고요. 그 기업의 투자 포인트 같이 진단해 주시죠. 저희는 화장품 업체 중에서 ODM 업체 코스맥스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화장품 전체 업종의 주가 하락 논리와는 조금 독립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의 어떤 경쟁의 심화 그리고 성장성이 둔화되는 측면에서 ODM 업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난립하는 브랜드들이 수주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매출과 이익단의 동방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증익 플러스 이제 저희가 지금 최근 섹터의 어떤 센티먼트 조정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한층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탑픽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업종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의료주 그리고 화장품 종목에 대한 업종 전망 함께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현대차증권의 정혜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